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제11과 부동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11과 부동산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은 보통 내가 사는 집을 말하는 거죠. 집.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나 땅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들 말하는 것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사고 팔고 보통은 집을 구하고, 이렇게 보면 한국에는 전세, 월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전세 이런 거는 아마 보통 한국에만 이런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게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이런 집들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요즘은 앱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신문기사나 광고나 앱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 구하기, 계약 이런 거에 관련된 어휘들 배울 거고, 문법은 뭐뭐하는 는데다가 뭐뭐한 는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디인가요? 여기 사무실인데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네, 보통 이런 지도, 큰 지도, 그리고 그 전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동네가 크게 보이죠. 이런 곳은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네. 이런 부동산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큰 지도를 걸어두고, 여기쯤에 이런 데 보러 가면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편하니까 이런 지도들 많이 가져다 두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내가 전세나 월세 이런 집을 찾을 때 여기에서 물어보고, 어디에 좋은 집이 있어요? 얼마쯤 돼요? 나는 어떤 집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집이 뭐 어디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 근처에서 집을 구하시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곳이 부동산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배울 텐데, 여러분 보통 부동산에 관련된 어휘들이 어렵고, 특히나 부동산 이거 계약을 할 때는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보통 한국의 집이 너무 비싸서 부동산 내가 전세 월세 계약하는 것도 큰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잘못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에 갈 때도 잘 아시는 친구 또는 한국 사람이랑 같이 가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서류 같은 거를 볼 때 도와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오늘 배우는 어휘들이 많이 중요하니까 꼭 같이 한번 공부해 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는 뭔가요? 이건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인 것 같죠? 한국에서는 이런 걸 아파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2층 집인가요? 빌라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진이 많이 크지 않아서. 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거 빌라 그림인 것 같고, 글쎄요. 네, 사진이 좀 작아요. 이건 2층 집인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네, 단독주택. 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국에서 이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 부자죠. 네. 한국의 집이 너무 비싸서 이런 집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빌라 이런 데 많이 사실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에 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네. 아파트 살면 좀 편하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서울 같은 곳에서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죠. 이런 곳, 그래서 주거 형태, 어떤 집에 살아요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다릅니다. 아파트니 빌라니 단독주택이니. 그리고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던 고향, 여러분 나라하고는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집의 모양도 조금 달라요. 이런 거 어떻게 말하는지 이번 과에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 앱도 있죠. 여기 뭐
네, 집 찾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앱이 많이 있어요. 좀 광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꼭 부동산 중개, 네, 이런 부동산 중개하는 곳에 가서 내가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앱 같은 걸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앱에서 내가 필요한 집, 뭐 어떤 형태, 방 2개, 돈 얼마,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집을 찾아주는 이런 앱도 요즘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앱은 참 편리해요. 하지만 계약을 할 때는 꼭 한국 사람하고 같이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왜냐면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자, 집의 종류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주택 있죠? 주택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택은 요즘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주택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에 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주택은 비싸요. 네. 혹시 여러분 서울에 살고 계신가요? 서울에는 주택은 정말 비싸죠. 네, 거의 없습니다. 주택은 정말 비싼 곳이고 보통 한 가족, 네, 한 가족만 이렇게 여기서 다 사는 그런 경우 이건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 아파트, 네. 아파트는 여기 층별로 이렇게 여러 세대가 살고 여기도 조금 비싸고 한국에 제일 많죠. 근데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보통 아파트에는 뭐가 있죠? 네. 아파트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렇게 택배가 오면 받아주시기도 하는 그런 경비 아저씨가 있죠. 보통 아파트에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랑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거에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관리비를 내죠. 관리비. 네, 이런 걸 아파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편이에요. 네. 비슷한 편이고 보통 여기도 관리비를 냅니다. 네. 경비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들이 있어서 관리실이 있고 관리비도 내죠. 그리고 이것도 비싸요. 네. 그리고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보통 거기서 잠을 자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여기 오피스라는 말처럼 이게 사무실로도 씁니다. 네. 여기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은 보통 그 시내, 네. 교통이 좋은 곳, 이런 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비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다른 것은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오피스텔은 시내 중심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보통 주택가, 네, 사람이 이렇게 잠자는 곳 이런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좀 조용하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나 학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아파트죠. 그리고 원룸, 이거는 이 영어예요. 이거 방이 한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많이 살죠. 네. 방이 하나만 있어서 방 하나에 옆에 이렇게 작게 화장실이 조그맣게 있고 그럼 이 화장실 겸 욕실, 네. 욕실 화장실이 같이 옆에 있고 뭐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뭐 이 정도면은 방이 다 차는 아주 작은 방. 대부분 월세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랑 아니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길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지내는 공부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원룸. 자, 그리고 기숙사는 뭔가요? 기숙사는 보통 아파트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숙사는 뭐예요? 이거는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직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그렇죠? 그래서 기숙사는 아파트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오피스텔처럼 생긴 것도 있고 빌라처럼 생긴 것도 있죠. 그런데 기숙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숙사는 회사 아니면 학교에서 너 여기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일하니까 여기 내가 집을 마련해 줄게. 여기서 잠을 자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걸 기숙사라고 하죠. 아마 기숙사 여러분 나라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회사, 학교에서 쓰는 거 기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 빌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서 조금 싸죠. 네. 어떤 곳은 원룸보다 빌라가 싼 곳도 있고, 아니면 원룸보다 빌라가 비싼 곳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빌라는 보통 모양은 아파트랑 비슷해서, 뭐, 방이 2개, 3개짜리도 있고, 뭐, 화장실도, 화장실 2개 있는 빌라도 있는 것 같아요. 큰 빌라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빌라는, 4층, 3층, 이렇게 더 높게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도 있지만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4층이나 3층 정도 이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훨씬 많죠. 네, 그리고 보통 경비가 없어요. 네. 경비가 없어서 관리비가 없는 경우가 많죠. 네. 보통은 관리비가 없고 만약에 뭐 청소를 같이 해야 되거나 뭐 돈을 조금 내야 되는 게 있어서 같이 돈을 조금 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관리비는 아니죠. 네, 관리사무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빌라에서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요. 자, 집을 구할 때 사용하는 어휘도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매매. 매매는 뭔가요? 이게 돈을 내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사다, 팔다. 네, 이걸 매매라고 하죠. 그리고 임대는 이건 빌려줘요. 그리고 여기 빌려주는 임대에는 전세와 월세로 나뉘죠. 보통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게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통 여기에 보면 이제 보증금이라는 말이 있죠. 보증금. 보증금은 뭐예요? 내가 처음에 계약하고 그 집에서 살 때 내가 이렇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계약이 끝나면 다시 내가 돈을 받죠. 네. 잠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 이거를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이 뭐 집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싼 거 50만 원 이런 것도 있나요? 보증금을 한 이렇게 좀 100만 원에서 2,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다달이 매달 한 번씩 돈을 내죠. 뭐 20만 원, 30만 원. 이것도 방이 크고 작고 그다음에 교통이 좋고 나쁘고 이런 집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월세를 더 비싸기도 하고 월세가 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에 따라서 뭐 월세가 더 낮아지기도 하고 더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는 매달 돈을 한 번씩 낸다. 그리고 보증금이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전세는 뭐예요? 전세도 보증금을 주는데 전세 보증금은 아주 비싸죠. 보통 뭐 1억 8천만 원. 저기 강남 이런 데 아주 비싼 곳에는 뭐 이렇게 몇십억씩 하는 전세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전세가 비싸죠. 전세의 보증금은 처음에 아주 비싼 돈을 줘요. 네. 비싼 돈을 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월세가 없죠. 네. 월세는 내지 않고 만약에 뭐 아파트라면 뭐 관리비만 내가 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주인이 보증금을 나에게 돌려주죠. 주인이 아주 뭐 1억이나 8천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계약이 끝나서 가게 되면 그걸 다시 줘야 되는 거. 이런 걸 전세라고 합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집을 구할 때 집을 구하다, 집을 구해요. 내가 집을 찾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골라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보통 교통, 네, 주변 환경, 집 내부 환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교통이 중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요거 지금 서로 반대 의미죠. 교통이 편리해요,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이 편리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지하철, 네. 아니면 버스, 이런 거 가까이 탈 수 있어요.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요. 네. 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워요. 네. 보통 여러분 나중에 지금 배우나요? 이게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죠. 역세권.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들은 집이 비쌉니다. 이런 걸 역세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역세권을 교통이 편리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지하철역이 멀어요. 주변에 버스가 많이 없어요. 이런 건 불편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통이 편리해요. 이거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 가깝다, 멀다 같은 말이죠. 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요, 멀어요. 그렇죠? 지하철역에 가깝다라는 거는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역세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할 곳이 있다? 없다. 주차, 내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면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주차할 곳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다. 네. 이거는 내가 멀리까지, 네.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내가 경기도나 이런 데 살고 있을 때는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으면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로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좋죠. 뭐 이렇게 수원, 뭐 분당 이런 곳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교통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통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표현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리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들 나올 수 있으니까, 교통이 편리하다, 불편하다, 지하철역에 가깝다, 멀다 이런 거 같이 외워주시고, 주차할 곳은 있다, 없다, 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시험 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 네, 주변 이거 뭐죠? 근처, 네, 근처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죠.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 적다. 편의시설, 다양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게 좀 가까이 있으면 편해요 이런 말이죠. 편하다, 편의시설 어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시장, 마트, 편의점. 뭐 여기에는 없지만 보통 병원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네, 편의시설을 할 수 있죠.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집을 구하는데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가까운 데 가서 물건을, 내가 뭐 음식, 식재료 이런 거 쉽게 사올 수 있으니까 편해요. 아니면 내가 병원에 좀 자주 가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멀면 좀 힘들죠. 병원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뭐 학교가 가까운 데 있어요. 이런 거, 주변 환경,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마트, 편의점, 쇼핑몰, 네,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리고 공원, 네. 여러분 공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서울에는 뭐 공기는 안 좋지만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는. 그래서 이렇게 공원이나 산책로, 이렇게 걸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네, 공원이 있으면 비쌉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집도 비싸요. 그래서 네, 공원이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변 환경. 그리고 학교가 가깝다. 네, 그렇죠. 교육 환경이 좋다, 나쁘다. 교육 환경은 공부할 수 있는 거. 보통 여기서 교육 환경이라는 건 아이들 말하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돼요. 학교가 너무 멀면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학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통 학원.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지만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너무 멀면 불편해요. 그래서 학원도 가까운 데 있고 학교도 가깝고 이런 곳들을 살기 편하고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집들은 비쌉니다. 네. 자, 집 내부 환경. 네.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집 내부 안쪽에, 안에
집안에 뭐가 있어요? 환경이 어때요? 이런 거죠. 전망이 좋다, 나쁘다. 네. 자, 우리 이 회사는 전망이 좋아요. 이런 표현도 배웠죠. 네. 그런데 원래 전망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뜻이 뭐예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창문을 이렇게 열면 산이 보이고, 네, 뭐 강이 보이고 이런 거 전망이 정말 좋다고 하죠. 서울엔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옆집 아파트가 보이죠. 옆집 빌라가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한강 근처에 살면 이렇게 전망으로 한강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집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면 좋은 뭐 아파트 보이는 거 아니고, 창문을 열면 뭐 산이나 강 이런 거 보이는 집, 이런 거를 전망이 좋다. 네. 전망이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이 그림인 거죠. 전망이 좋다, 전망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오다. 네, 한국에 비가 오는 계절도 좀 있고, 보통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벽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생기기도 해요. 곰팡이 배우셨나요? 그래서 보통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그런 집을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방, 거실, 화장실, 부엌이 넓다. 네. 방, 거실, 화장실, 부엌 다 아시죠? 네. 방은 내가 잠을 자는 곳, 거실은 보통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식구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면 이야기하는 곳, 거실, 화장실. 부엌은 네. 요즘 근데 부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파트의 부엌 이름 이상하잖아요. 주방이라고 하죠, 주방.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고 밥을 같이 먹는 곳, 이런 걸 주방이라고 하죠. 이게 넓어요. 그리고 침대, 책상, 세탁기, 냉장고 옵션이 있다 없다. 네, 이런 거 좀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침대, 책상,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사지 않아도, 내가 사지 않아도 그 집에 있어요. 보통 월세가 많죠. 대부분 월세, 전세도 있나? 네, 보통 월세가 많고 옵션은 대부분 월세가 많죠. 그래서 내가 그 월세를 계약할 때 그 집에 세탁기, 냉장고, 뭐 텔레비전,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월세를 조금 더 내야 되고, 이런 것을 옵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래 있을 거 아니고 한 1년 정도만 있을 텐데, 내가 이 동네에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돌아갈 텐데 세탁기랑 냉장고 이런 거 사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나중에 샀다가 다시 또 어떻게 팔지? 이럴 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옵션이 있는 집. 네. 옵션. 보통 세탁기, 냉장고, 뭐 텔레비전, 그다음에 에어컨. 네. 에어컨 꼭 필요하죠. 에어컨. 네. 그래서 이런 걸 옵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은 뭐 편의시설이 많다, 적다,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도 같이, 특히나 이런 교육환경이 좋다, 교육환경이 나쁘다, 이건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거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그리고 교통은 편리해요, 교육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그리고 뭐 전망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표현 이 뒤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이런 표현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는 또 하나 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교통이고, 이것은 주변 환경이고, 이것은 집 내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산책로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속하나요? 이거는 주변 환경인가요? 교통인가요? 집 내부 환경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예들이 교통에 되는지, 주변 환경인지, 집 내부 환경인지,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 는데다가, 동사형사 능데다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동작이나 상태가 다른 동작하고 더해져요. 이거인데 요것도 있어요,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것하고 뒤에 것하고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요즘 밥을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쪄요.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해요, 그래서 살이 쪄요. 밥을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밥을 많이 안 먹는 데다가 친구도 운동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여기 연결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꼭 말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집이 깨끗해도 좋네요. 네, 깨끗한 데다가 월세도 싸요. 네, 깨끗하고 월세가 싸요. 깨끗한 데다가 네, 월세도 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집을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집을 보다. 네, 집을 보다. 이것도 표현이죠. 집을 보다. 집 봐요. 집을 왜 보는 거죠? 뭐 집을 지키다로 할 때도 쓰긴 하지만 이사할 때는 집을 보는 건가요? 그냥 집을 보는 거죠. 왜 봐요?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 집에 살면 괜찮을까? 뭐 방은 큰가? 화장실 깨끗한가? 뭐 물은 잘 나오나?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걸 집을 보다라고 하죠. 집을 보러 왔어요. 네, 부동산에서 온 것 같아요. 이 집은 어떠세요? 교통도 편리해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요. 교통도 편리한 데다가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요. 이렇게. 이건 아까 했죠? 밥을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살이 쪄요. 아파트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데다가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파트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전해요. 네, 그렇습니까? 자, 연습해 볼까요? 방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이 좁다, 그리고 어둡다. 방이 좁은 데다가 어두워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비가 오다, 바람도 불다. 자,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도 불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도 불어요. 여기 후엉씨는 활발하다, 친절하다. 후엉씨는 어때요? 후엉씨는 활발한 데다가 친절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은 남향이다. 네, 집이 보통 이렇게 남쪽을 보고 있어요. 이러면 좋다고 하죠.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 남향집 좋아합니다. 전망도 좋아요. 네, 전망 좋네요. 창문으로 이렇게 산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집은 어때요? 네, 이 집은 남향인데다가 전망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법, 동사 형용사에 넣는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보통 신문이나 책들 등에서 이렇게 글에서 쓸 때, 네, 말해서 이해요? 뭐 이런 것처럼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로 쓸 때, 뭐뭐 한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신문이네요. 행복 아파트 인기, 행복 아파트가 인기다. 뭐 인기예요? 인기가 있어요? 이런 말인데 이거를 글로 쓸 때, 신문 같은 데 쓸 때는 인기다. 행복 아파트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학교가 가까워서 교육 환경이 아주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토픽 시험 이렇게 보려면 쓰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표현 써야 되겠죠?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집은 아파트다. 네, 아파트가 제일 많죠. 사람들은 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집을 선호한다. 선호하다,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좋아한다는 게 고급 표현이에요. 선호해요. 이런 표현 많이 쓰면 시험 볼 때 점수 많이 받습니다. 자, 집을 구할 때는 집의 상태를 꼼꼼하게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게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방이 너무 좁아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높임 표현 써야 되는데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좀 평서문처럼 써도 괜찮아요.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나는 방이 너무 좁아서 이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나는으로 바꿨네요. 이사를 합니다. 한다. 그렇죠?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갔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경했다.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이 좋았습니다.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이 어떻게 말하면 되죠? 좋았다. 과거니까요.
집을 구경하면서 전기 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기 수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집은 지하철에 가까워서 교통이 어떻게 말하면 돼요? 편리하다. 나는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든다. 든다 불규칙이에요. 그쵸? 여기는 듭니다. 든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사할 겁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다음 달에 이사할 겁니다. 것이다. 다음 달에 이사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네,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집을 보러 갈 때 무엇을 확인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 볼 때 확인사항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다 이런 말이죠. 햇빛이 잘 들어와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곰팡이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없다. 네, 층간소음은 뭐죠? 층간소음, 소음은 시끄러워요 이런 말이죠. 층간은 내가 살고 있는 윗집, 네, 이 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고, 또 뭐 아이가 살고 있는 집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소리들이 좀 나서 이런 거 좀 힘들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여기 층, 1층, 2층, 3층, 여기 간, 이거는 사이 이런 뜻이에요. 사이. 네. 자, 집안에서 냄새가 안 난다. 네, 이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들은 집에서 좀 이상한 냄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보통 이렇게 담배. 요즘은 건물 안에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네, 쉽지는 않은데 집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거나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무실들에서는 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냄새가 안 난다. 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 전기, 난방이 잘 나온다. 물, 전기, 난방 잘 나온다. 요즘은 대부분 뭐 전기, 난방, 물 이런 거 다 잘 돼 있는 집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다. 네. 주변 환경 공원 같은 게 있고 CCTV 이렇게 감시하는 카메라 이런 게 있어서 안전해요. 네. 보통 뭐 여자분 혼자 아니면 여자분들끼리만 살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이러면 안전한 게 좀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 대부분 안전한 곳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깨끗한지 주변 환경이. 그리고 대중교통, 예,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지하철 말하는 거죠. 이용하기 편리하다. 뭐 교통이 좋다. 아까 이야기했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거. 버스 정류장, 뭐 지하철역 이런 게 가까워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집 근처의 편의시설. 네, 편의시설 또 나오네요. 시장, 마트, 은행, 병원 이런 것들. 내가 여기 자주 가야 돼요. 보통 시장이나 마트는 내가 먹어야 되니까 자주 가죠. 이런 거 가까이 있으면 편리해요. 그리고 집 안의 시설, 집 안에 문이나 창문이나 싱크대, 세면대, 변기 이게 고장 난 곳이 없는지. 혹시 이게 고장 났는데 내가 모르고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거 고장 났는데요 라고 하면 주인이 이거 원래 안 괜찮았는데 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기 전에 이거 고장 난 건 없나?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아니면은 동영상 같은 걸로 미리 찍어 놓으면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사는 걸 좋아하십니까? 자, 집을 이사할 때 어떻게 했나요? 여기 보면 도보, 등기부 등본, 부동산 중개소, 신축, 역세권, 잔금, 전입신고, 특약사항, 풀옵션 이런 어휘 이사할 때는 많이 쓰는 어휘들이니까 이거 뭐 지금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선 이사할 때는 크게 집을 구하다, 집을 찾다, 집을 계약하다, 이사하다 이렇게 세 개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처음 나오는 집을 구하다, 이거 배우셨나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을 구하다, 집을 찾다. 집을 구해요. 집을 구하다는 말은 뭐죠?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걸 집을 구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집을 보다, 내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집이 괜찮은지 보는 거, 이걸 집을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도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보는 여기서 걸어서 이런 뜻이죠. 걸어서. 그래서 보통 내가 집을 구할 때 도보로 5분,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도보로 3분 이런 말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버스를 또 타지 않고 걸어서 집까지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이 말이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이렇게 말하죠. 이 도보는 걸어서 이런 말이에요. 자, 부동산 중개소는 뭐 하는 곳이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집을 구할 때 가는 사무실, 거기 가면 사장님이 이 동네는 집이 얼마고 어디에 좋은 집이 있고 이런 걸 소개해주고 내가 계약하는 걸 도와주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수료를 조금 받죠. 이런 거를 부동산 중개소라고 하죠. 보통 부동산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중개소 조금 길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복덕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복덕방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리고 역세권은 뭐예요? 아까 배웠죠? 지하철이나 버스가 가깝다. 네, 이런 거 역세권이라고 했죠. 멀지 않은 곳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러면 역세권. 특히나 지하철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 역세권은 아주 비쌉니다. 네. 이제 풀옵션은 뭐예요? 옵션은 아까도 배웠지만 내가 그 집에 가면 내가 사지 않았어도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걸 옵션이라고 부르는데, 풀옵션 이건 다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풀옵션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세탁고,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풀옵션이라고 하고, 근데 풀옵션은 그 말고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옷장, 가구 이런 것도 옵션으로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지금 사는 이곳에는 밥솥 이런 것도 옵션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른데 이건 풀옵션. 그리고 이거 신축은 새로 만들었어요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건물만입니다. 건물만. 여기 축이 건축할 때 쓰는 건축. 네, 건축할 때 쓰는 신축이죠. 새로 만들었어요. 네. 새로 지은 집. 그래서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계약해요. 네,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네. 등기부등본이 뭔가요? 등기부등본은 이 정부에서 주는 종이 같은 건데 서류예요. 서류. 등본, 이 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인이 누구야? 이 집 주인이 누군가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집을 가지고 돈을 빌렸나요? 은행에서? 이런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서 월세 살고 싶어서 집주인을 만나서 제가 지금 5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살게요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내 돈 500만 원 가져갔어요. 크게 손해를 보겠죠. 물론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도와주는데, 특히나 부동산에서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 이걸 가지고 돈을 빌렸나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만약에 그 집이 100원이에요. 그 집이 100원인데 은행에서 한 90원 정도 이 집을 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40만 원, 50만 원, 30원, 40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넣은 그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런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다.
보통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걸 도와줘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이 사람이 집주인이 누구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해주기 때문에 이 서류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특약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특약은 여기 약은 약속, 이 특은 특별히 약속한 게 있어요. 이런 말이죠. 특별히 약속한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거예요. 자, 이 특약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집주인하고 특별히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이 내가 이사 이제 거기서 살다가 끝나고 나갈 때 집 뭐 고장 난 게 있으면은 뭐 내가 수리를 할 건지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이런 거 약속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여기 주차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차할 수가 없대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런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 우리 강아지는 꼭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되게 안 되겠죠. 그럼 계약하면 안 되니까 이런 특별히 약속한 거 특약사항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잔금을 해야 되겠죠. 잔금을 주는데 자, 보통 이사를 할 때 돈을 이렇게 보통은 2번인데 3번 주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뭘 주죠?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을 주고 흔하진 않지만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중간에 주는 돈이죠. 중도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금 이렇게 주죠. 그래서 계약금은 내가 주인하고 계약할 때 주는 돈이죠. 내가 주인하고 계약할 때 돈을 주지 않으면 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계약을 할 때 돈을 조금 줘야 돼요. 이거를 계약금이라고 하고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중도금을 조금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주죠. 남은 돈을 잔금을 주는데 보통 이사하는 날 이사 들어가면서 잔금을 주죠. 주인에게 잔금을 주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는 뭔가요? 전입신고는 내가 이제 여기 살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정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서류 같은 것도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집 계약서 가지고 가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집 계약서를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전입신고를 꼭 해야지 내가 여기 등기부 등본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집주인이 이 사람한테 방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그리고 이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나갈 때 집주인에게 이렇게 그 계약금 이런 거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물론 계약서가 있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주인이 또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그 사장님이 이거 해야 된다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필요한 거 뭐 역세권이라든지 특약사항, 등기부 등본, 전입신고 이런 거 무슨 말이지? 잘 모르면 어려우니까 지금 잘 한번 배워보시고 어휘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합시다. 자, 1번 문제. 집을 보러 다닐 때 무엇을 확인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집 안쪽, 그리고 집 주변. 자,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요 단락이 여기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살펴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가 잘 들어오는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소음이 없는지, 시끄럽지 않은지, 그리고 물, 전기, 난방 이거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설, 문이나 창문이나 싱크대, 세면대, 변기 이게 고장 혹시 난 거 없나? 고장 났으면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거, 집 안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교통이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그 집에서 오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계약할 때 무엇에 주의해야 되나요?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아까도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죠?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네. 집주인 없이 하면 안 돼요. 집주인하고 꼭 직접 해야지 안전합니다. 여기 보면은 계약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돼 있죠? 계약서 입금 계좌가 집주인인 것인지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자세하게 쓴다. 어디 있나요? 계약사항은 꼼꼼하게 읽어서 입금 계좌가 집주인인 것인지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쓴다. 이렇게 돼 있죠. 특약사항, 이렇게 내가 특별히 필요한 약속인 걸 써야 되고, 입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인지, 네. 집주인이 여기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보내면 되는데, 계좌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돈 보내는 사람과 집주인하고 같은 이름인지, 은행에 같은 계좌번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꼭 거기에 넣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잔금을 지불한다, 집 열쇠를 받는다, 비밀번호를 받는다, 새 집에 이삿짐을 옮긴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네. 뭐 가나 다라 순인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자, 이사하는 날 잔금을 먼저 지불하죠. 네, 잔금을 지불하면 집 열쇠나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이삿짐을 옮겨요. 보통 이삿짐을 집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잔금을 주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면 도장을 이렇게 쾅 찍어주는데 그걸 확정일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공유주택, 네, 생활정보에서는 공유주택 이번 과에서는 배우네요. 쉐어하우스라고도 부르고, 보통 한국에서는 영어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공유주택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라는 표현 더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뭔가요? 요즘 보면 두 사람 이상이 집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거실, 주방, 기타 편의 공간, 뭐 세탁실, 운동실, 공부방 이런 걸 같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써요. 같이 쓰지만 각자의 독립된 공간, 방은 내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보다는 보통 싸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뭐죠? 어린 사람들. 네. 이제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에 살게 되면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취미생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게 뭐 거실이나 주방 이런 걸 같이 써야 되니까 뭐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친해지기도 하고 어떤 정보 같은 것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밥 먹을 때 그냥 혼자 먹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는 거 좀 불편한데 뭐 내가 좋아하는 거만 먹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밥 먹고 나면은 설거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나는 편할 때 하고 싶은데 같이 살게 되면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대신에 돈은 조금 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주택이 뭔지 이런 거를 공유주택을 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인터뷰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아직 한국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는 안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선생님 이거 공유 쉐어하우스 이거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점수 많이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공유하우스, 쉐어하우스 이런 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11과 부동산 잘 공부하셨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휘들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집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고 또 특히나 이렇게 한국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집을 구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도 화이팅!